안녕하세요. 리얼리치 에셋의 이춘환입니다. 전국과 서울 수도권이 별 차별이 없이 지금 거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격도 오르고 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2025년 이후에 매매가가 급상승하면서 사실상 갭이 벌어져서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통과가 되면서 전셋값이 또 급격하게 오르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전셋값이 오르면서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시 갭 투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예 갭이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2억과 3억 정도를 가지면 10년 이내에 신축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심각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갭 투자까지 지금 나왔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자세한 설명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서울시 구별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입니다. 예, 이건 KB 시세를 기본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현재 종로구, 송파, 동대문, 도봉 그리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전세가가 계속 끌어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리, 하남, 남양주, 동두천 그리고 이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가가 일단 올라가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5천만 원 미만의 갭 투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군포, 과천, 김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좀 빠지고 매매가는 높은 상황인데 과천마저도 이제 전세값이 제자리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천, 김포, 오산, 안성, 수원, 안산, 광주, 이천까지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전국이 보라색이고 수도권이 노란색, 5개 광역시가 녹색이고요. 기타 지방 지역이 X표 있는 보라색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5개 광역시가 굉장히 그 매수 우위 지수가 높았습니다. 근데 일부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전체로 봤을 때는 수도권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현재 보라색 부분부터 해서 쭉쭉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국과 수도권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기타 지방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 지금 그 규제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렇게 지방 소도시들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규제 발표가 나면서 지방 소도시들 예를 들어서 부산의 남동구 쪽을 규제 지역으로 잡았으면 맞은편에 강서구라든가 사하구라든가 이런 곳들 또 김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렇게 번져가는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세종이 오르기 때문에 대전과 대전 주변에 있는 계룡시라든가 그리고 세종 주변에 있는 공주시라든가 조치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지금 풍선 효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거의 다 지금 이제 이 100선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전국이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굉장히 지금 한번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외수 변수나 이런 거에서 급격히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거나 어떤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 2, 3개월 정도 잠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그 옆에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올 연말 시장은 굉장히 뜨거울 것 같고요. 당분간 이렇게 이제 꺾일 요소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실물 경제도 타격이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주식시장이 됐건 부동산 시장이 됐건 지금 일단 출발한 이 상승세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마이너스 갭 투자라고 넣었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몇 군데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요. 금천구 가산동의 B 아파트, 요건 이제 전용 평수가 좀 작습니다. 6평짜리는 매매가가 1억 2천인데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1억 2,80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800 정도가 되겠죠. 요거는 실제 거래된 매매가고요. 지금 요 전세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세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러 갔는데 전세가 높게 끼어 있지 않은 매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응암동의 31평 아파트인데요. 7억에 매매가 되었고 지금 현재 그 동네 아파트의 매매가가 6억 3천이니까 사실상 이걸 갭 투자를 하게 되면 7천만 원이면 갭 투자가 가능하겠죠. 31평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아파트 갭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무주택자, 왜냐하면 주택을 여러 개 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지금 이 갭 투자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1평 응암동의 아파트인데 물론 지하철하고 좀 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7억이고 거기 시세가 지금 6억 3천이니까 7천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북구 도남동의 L 아파트 23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5억 6천3백에 이미 거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4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약 1억 1,300만 원의 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염창동에 있는 S아파트 32평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8억 5천, 전세가가 7억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10억, 전세가가 7억, 이렇게 해서 3억 정도 갭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세 난입 심각해지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도 매매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전세를 높게 끼고 있는 것들이 또한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갭 투자로 매수할 수 있는 매물들도 상당히 인기가 높아져서 이 지금 갭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도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보시게 되면 노원구의 월계동 S아파트 23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4억 5천, 그리고 갭이 2억 5천이니까 2억 갭 투자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샘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개만 지금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 광주시, 분당에서 조금 더 가면 광주시인데요.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도 매매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전세가도 경기권에서 서울권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경기 광주시의 오포의 5형 아파트 47평은요. 지금 매매가가 3억 9천이었고 전세가가 4억 4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5천이 되겠죠. 전세가가 더 높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5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평, 매매가가 1억 1,700인데 전세가가 1억 3,500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도 또 마이너스겠죠. 네,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시 탄현동, 지금 고양시의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이런 곳들은 지금 상당히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매매 거래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듯이 매물들이 쏙쏙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시 탄현동 B아파트 20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1억 5,500,
그리고 전세가는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좀 격차가 큰 지역을 한번 봤는데요. 부산도 굉장히 인기가 높았죠. 지금 굉장히 부산도 불장인데 부산시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K아파트 24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1억 3천인데 전세가가 1억 7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천이 되겠죠. 전국에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K아파트 31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억 5천, 전세가가 2억 4천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 정도로 서울마저도 마이너스 갭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부산, 뭐 다른 지역 어디고나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또 그렇다고 대단지 신축에 이런 가격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신축은 아니더라도 접근성을 봤을 때 충분히 내가 나중에 들어가 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도 좋고요. 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냥 매도하면 되는 보유기간만 거치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 만약에 정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발품을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이번 시장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전국에 이런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냐. 아까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도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있다 보니 아마도 지금 갭 투자가 올해 말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갭 투자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전세가가 상승하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가 계속 지금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그 사이를 벌리고 있는 거고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무주택자,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투자 가능한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갭 투자할 때 좀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조정 지역은 실거주를 반드시 2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매수했다면 보통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번 그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는 시장의 특징은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규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실투자, 실거주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갭 투자의 폭이 좁아지면서 조금만 돌아봐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 투자를 할 때 주의점은 지역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될 것인지 인허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서울 수도권 이런 곳들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승인이 나면 뭐 5, 6년 후에 입주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면 몇 년 후에 입주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보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곳에 지금 갭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지금 재개발해서 입주하려고 하는 많은 팔달구역 같은 단지들이 결국엔 22년 말 정도 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입주에 맞춰서 내가 투자한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여기 역전세가 나서 내가 오히려 돈을 토해줘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2년 후에 내가 만약에 지금 전세를 맞췄다면 2년 후에 이 전세값이 내려갈 것인가를 한 번 정도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뭐 남양주가 되었든 성남이 되었든 이 지역별 기간별 아파트 입주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과천에 그 전세가가 2억씩 막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입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가 굉장히 사실은 작은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작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뭐 몇 년 후에 내가 입주를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거는 가능하겠으나 그냥 단순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냥 수익을 올릴 거야 라고 단순히 접근하시면 감당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 전국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벌어지긴 했고 여기에서 과연 내가 그 동네에 실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투자만 했다가 나올 건지 그래서 그 지역별 입주 물량 지금 뭐 인천 같은 경우 2022년 입주 물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좀 있으나 강남권의 입주 물량이 좀 있고 사실 그 입주 물량이 끝나면 새로 건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공급 절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뭐 착공을 위한 혹은 인허가를 위한 그런 단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보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전세를 맞춰서 갭 투자 들어갔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할 시점에 그 세입자의 전세금이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고 가격 상승이 급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은 외지인 투자가 지금 한 20%로 늘었기 때문에 늘었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올해 8월에 조용했던 시기보다도 상당히 한 약 뭐 5%씩 더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늘었고 가격도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고 전세가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외지 투자자들이 전국을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외지 투자자들이 약 20%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는 이제 안전하게 서울에 아예 투자를 하겠다 해서 옮겨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범위가 예전에는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지역, 아는 지역에 국한되었었다면 지금은 사실상 전국에 퍼져 있고 중소도시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좋은 투자처를 찾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 좋은 투자처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면 나중에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 단기적인 시장을 단기적으로 체크해야 될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치 에셋의 이춘란이었습니다.